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데르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몰일출 사진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강좌는 일몰일출 사진 이렇게만 찍으면 당신도 정말 환상적인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배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지 실력이 계속 올라가는 촬영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거든요. 영상을 밖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 간과를 한 게 있죠. 일몰이나 일출 사진은 사실 그 상당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모든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시연을 하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초부터 이제 하이레벨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설명을 해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턱없이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촬영하고 사진을 톤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나갔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 영상 뒷부분, 중간 부분 이후부터 아마 나올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 일몰과 일출 사진을 어떻게 찍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기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사진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카메라의 세팅입니다. 자, 먼저 카메라의 세팅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M모드예요. M모드를 활용하셔서 촬영하셔야지 되는데요. 사실 반자동 모드로 촬영을 해도 되는데 반자동 모드가 더 어려워요. 일몰이나 일출 사진 같은 경우는. 저는 사진을 M모드로 찍으니까 정말 잘 찍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M모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제 영상 강좌가 있거든요. M모드 쉽게 하는 방법. 그거 찾아보시면 아는데 정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잘 찍기 때문에 M모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좀 수월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M모드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측광이 가는 부분인데요. 측광 같은 경우는 M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그 뷰파인더 상의 하단에 보면은, 뷰파인더 이렇게 들여다보시게 되면 하단에 노출 게이지 정보가 나오죠. 그 노출 게이지 정보를 봤을 때 그 측광 모드에 따라서 노출 게이지 정보를 다르게 알려주거든요, 사용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측광 모드를 스팟 측광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평가 측광이나 또 뭐 있죠, 중앙부 중점 측광이나 다양하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M모드로 촬영하기 때문에요.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는 예전에 초보 시절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사진을 많이 찍으신 분들은 출사진에 나와서 그 장면을 한 번에 저는 그 노출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이 능력자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지금은 물론 필름 시절이나 이럴 때는 그런 게 조금 한 장 한 장이 되게 신중하게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냥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을 찍고 실패를 하면 한 장 더 찍으면 됩니다. 세팅을 새로 해가지고 말이죠. 일단 한 장을 찍어봐요. 찍어보고 그 다음에 노출을 조정하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토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화이트 밸런스가 적용이 안 되죠. 어차피 로우 파일로 촬영하기 때문에. 로우 파일 설명 안 드렸는데, 일단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로 그냥 두시면 되고요. 파일 포맷은 JPG로 하시면 안 됩니다. JPG로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로우 포맷으로 촬영하시면 돼요. 저는 보정 안 할 건데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추후에 사진이 커나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로우 파일을 공부해야 되고 보정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시다면은 로우 파일과 JPG를 동시에 촬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물이 있어야 되겠죠. 풍경 사진이나 모든 사진은 거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인데, 일단 준비물 제일 처음에 삼각대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삼각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필요에 따라서 ND 그라데이션 필터라든지 아니면 컬러 필터라든지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다고 해도 못 찍는 건 아니니까. 렌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단렌즈로도 많이 활용하고요, 줌렌즈로도 많이 활용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1635 렌즈죠. 1635 렌즈가 사실 가격대도 어느 정도 저렴하고, 그리고 화각도 되게 넓다 보니까 광각으로 좀 와일드한 풍경을 잘 표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유리한 렌즈예요. 그리고 이제 70200 같은 렌즈도 괜찮은데, 그런 렌즈 같은 경우는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지고 줌을 당겨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그 피사체만 딱 부각이 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풍경 사진은 사실 1635 렌즈와 이 70200 렌즈 두 개만 있으면 못 찍는 풍경 사진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사진을 다 찍을 수 있습니다. 풍경에서 단렌즈 쓰니까 여러분은 줌렌즈 쓰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줌렌즈 쓰기가 더 어렵습니다. 풍경 사진에서. 인물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단렌즈가 왜 더 쉽냐면은 단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는 사진 고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저 사람은 단렌즈를 쓰니까 역시 사진 잘 찍는 사람인 것 같아. 데르스님은 역시 단렌즈를 쓰니까 사진 고수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단렌즈가 더 쉽습니다. 어차피 화각의 그 초점거리와 화각과 원근과 이런 것이 다 딱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내 몸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습관적으로 나중에 몸에 배워가지고 그게 활용할 수 있죠. 하지만 줌렌즈 같은 경우는 줌인, 줌아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초점 거리에 따라서 그런 개념을 잡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쉬운 거는 오히려 단렌즈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풍경 사진에서는 단렌즈보다는 오히려 그 줌렌즈가 활용하기 더 수월하다. 예, 그리고 편리하다.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촬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대로 그냥 알려드릴게요.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물이든 풍경이든 다 이렇게 찍어버립니다. 뭐 어떤 스냅이든 일상 촬영이든 다 이렇게 재버리는데 제일 처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드는 M 모드로 바꿔주고요. 측광은 이제 스팟측광으로 저는 사용해요. 네, 스팟측광으로 사용하고요. 자, 여기서 입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초점을 어디에 잡아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초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초점 거리라고 해서 계산하는 공식이 따로 있는데 사실 그거를 풍경사진에서 그것까지 계산하면서 촬영하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일일이 하나 계산하고 눈으로 그 거리를 딱 정확하게 재가지고 대충 그쯤이라고 감으로 잡을 뿐이지 정확하게 해서 그 뒤로는 다 초점이 맞아 들어간다. 뭐 이렇게 계산하고 촬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뷰파인더 상에 보이는 화면에서 3분의 1지 3등분을 세로로 해요. 세로로 해가지고 그 3등분에서 세 번째 라인에 포커스를 잡아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두고 포커스를 잡고요. 잡았죠? 제가 이제 3등분 쪽 지점에 포커스를 잡고 여기서 반셔터를 눌러주고 초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구도 변경을 해서 구도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찰칵하고 눌러주면은 사진이 찍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풍경 사진에서 삼각선으로 안 들고 삼각대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3분의 1 지점에 초점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드를 MF로 돌려주죠. 이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때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촬영하는 습관이 이렇다 보니까 그 보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여기서 이제 구도 변경을 하는 거죠. 여기서 손을 떼도 돼요. 예, 손을 떼도 됩니다. 손을 떼도 되고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딱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사진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 변경하는 방식으로 촬영하시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사실 이 구도 변경이 일반적으로 풍경 사진에서는 이게 구도 변경이라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게 조리개를 좀 많이 조여주잖아요. 조여주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초점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대부분 다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3분의 1 지점이 아니라 뭐 2분의 1 지점 뭐 이렇게 맞춰도 초점 똑같습니다. 근데 해상력 그 확대해서 봐도 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봐도 다 똑같지만은 이제 제가 그렇게 굳이 맞추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보통 망원 렌즈로 이렇게 좀 당겨가지고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촬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체가 좀 선명한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신도 확보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지점에 맞추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사실 무조건 그렇게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리개를 대충 한 8, 9 이 정도로 조여주게 되면은 보통 저는 11에서 16까지 다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여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초점을 어디든 맞추든 간에 어지간하면 초점이 다 맞아 들어간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노출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 좀 중요한데 사실 그 일몰이나 일출 사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그런 노출 차이가 너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보통 인디 그라데이션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 부가적인 액세서리를 활용해서 촬영하게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은 163호로 렌즈 같은 경우나 20mm 단렌즈라든지 24mm 단렌즈 이런 렌즈들은 대부분 이제 필터를 장착할 수 있게끔 마운트가 되어 있는 마운트 규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1424라든지 1211 뭐죠? 캐논의 거 초광각 렌즈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떠세요? 1424 아니면은 뭐 1224 또 뭐 있죠? 뭐 1530 뭐 다양하게 있죠. 초광각 렌즈 그런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렌즈 앞이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필터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부가적인 어댑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필터를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노출을 이제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맞추냐면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로 그냥 실루엣으로 날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쉽죠, 되게. 왜 그러냐면은 하늘에 적정 노출로 맞추면 돼요. 하늘에 이제 뷰파인더를 딱 보고, 제가 스팟 측광으로 측광 모드를 바꿔놨기 때문에 어차피 그 노출 정보 값을 읽어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 거거든요. 스팟 측광으로. 예를 들어서 하늘이 되게 밝아요. 그러면은 반셔터를 딱 눌러보면은 하늘에 대한 노출 정보 값이 하단에 노출 게이지 창에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일몰 사진은 이렇게 하늘이 밝은데 반대로 땅은 어때요? 되게 어둡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조정해서 촬영해야 되는데, 실루엣으로 촬영하게 되면은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하늘만 적정 노출로 맞춰주거나 조금만 밝게 해주시거나 조금 어둡게 해주셔도 여러분들은 실루엣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데, 두 번째는 그라데이션 필터를 사용하는 거죠. ND 그라데이션 필터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하늘과 땅의 노출차를 줄여줄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다대포항에서 그것을 시연하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ND 그라데이션 필터가 휴대성이 떨어지고 가격도 고가고, 그리고 관리도 좀 힘들고 관리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사용을 잘 안 해요. 무엇보다도 로우라는 프로그램이 워낙 강력해지고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ND 그라데이션 필터가 많이 활용이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ND 그라데이션 필터를 쓰는 것이 결과물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거든요.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다중노출 병합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 장의 사진을 찍고요. 그 사진을 기준으로 가지고 딱 병합을 시켜서 노출을 정확하게 안부, 명부, 미드톤 전부 다 균일한 노출 값으로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자, 네 번째 방법은 여러분의 감과 경험으로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딱 보정을 하는 겁니다. 찍고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을 잡는 거죠. 나는 보정을 하기 위해서 보정을 할 건데 어떻게 찍고 어느 부분을 보강을 해주고 어느 부분을 다운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미리 계산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보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요. 좀 할 줄 아시는 분, 그리고 촬영도 조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엄청난 고급 레벨의 기술이라기보다는 모르면 할 수 없죠. 모르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노출을 어떻게 잡느냐? 노출을 어떻게 잡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하늘이죠. 하늘의 컬러가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늘을 밝게 찍을 경우에 하늘의 디테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촬영하냐면은 조금만 밝게 촬영해줘요. 예, 조금만 더 밝게 촬영해줘요. 제일 처음에 하늘에다가 색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장소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봐요. 왜 그러냐면은 스팟 측광으로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운데 점 하나로 포커스를 딱 맞췄을 때 그 지점의 정확한 노출값을 카메라가 읽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다가 반셔터를 눌러서 노출값을 미리 확인해 봅니다. 근데 만약에 뷰파인더 하단에 노출 게이지 값이 어둡다면은 조금 더 밝게 촬영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그 기준을 어느 지점에 딱 촬영하느냐면은 정센터, 가장 적정 노출이라고 카메라가 인식하는 부분보다 3단계에서 4단계 올리세요. 예. 올려주시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명부 조금만 줄이면 되고요. 안부 조금만 올리면은 명부와 안부가 살아있는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출을 보정을 미리 계산을 하고 들어가서 촬영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데르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 오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꺼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일몰 사진 잘 찍고 보정하는 방법, 아니면 일출 사진 잘 찍고 보정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냥 감각적으로 느낌 가는 대로 그냥 촬영하셨다면은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감상적인 부분과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어떤 객관적인 계획을 세우고 연습을 통해서 사진 실력이 좀 더 커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릴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사진을 한 10년, 5년 이렇게 찍으신 분들이 제 주변에 좀 많은데
그분들의 사진 실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 단계가 훨씬 지났어요.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기만 해도 일몰이나 일출 사진 어떤 장소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진들을 쭉 보면은 정말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진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잘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운에 맞춰서, 운에 솔직히 풍경 사진 이런 거는 운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밋밋하거나 아니면은 사실 좀 심심한 느낌의 그런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아서 제가 이번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울산에 있는 강양항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제 얼굴에, 영상에 나오는 제 얼굴의 노출은 거의 적정 노출이죠. 근데 배경은 어때요? 엄청나게 밝죠. 사실 이 정도로 밝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밝은 이유가 지금 대기에 구름이 너무 많습니다. 구름이 너무 많아서 빛이 너무 확산이 많이 되어 버렸어요. 좀 있으면 또 어떻게 하늘의 컬러가 변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사진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생각하세요. 그냥 하늘의 그런 배경, 그리고 바다의 그런 느낌, 이런 느낌만 담는 것이 아니라 좀 체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촬영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처음에 초보자분들께서는 그렇게 연습을 통해서 계속 그것이 습관화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사진 실력 정말 금방금방 늘 거예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주피사체를 찾는 겁니다. 주피사체를 찾고 그 다음에 보조피사체를 찾아요. 그 다음에 뭘 찾느냐? 배경을 찾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진을 찍는 데 있어 가지고 사진은 무조건 단순화해야 되고 사진은 빼기 예술이야. 그래서 사진이 복잡하면은 사진 초보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요. 사진은 빼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더 해주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는 훈련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 훈련을 기르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주피사체, 보조피사체, 그리고 배경. 자, 주피사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광각 렌즈를 쓴다고 했을 때 광각의 특징이 뭐죠? 원근감의 극대화죠. 가까이 있는 것은 더 크게 보이고 이 밑에 돌 같은 거는 더 크게 보이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저런 섬이나 배 이런 것들은 더 작아져서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원근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광각렌즈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광각렌즈를 쓰시게 되면 풍경사진에서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조금 임팩트가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상당히 유리해요. 반면에 표준 줌렌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화각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화각이 아니죠, 원근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소 밋밋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실적인 표현은 유리하고요. 이렇게 해보자면은 이 가까이 있는 바위 같은 경우는 이제 주피사체가 되겠죠. 아니면은 저쪽에 큰 섬이 하나 있는데요. 저 큰 섬을 주피사체로 하겠다 그러면 저 큰 섬을 메인으로 잡고 저 큰 섬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프레임에서 그 위치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피사체를 찾으셔야 되는데 보조피사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돌이 아니라 이 주변에 널려 있는 이런 돌들이 바로 보조피사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경이죠. 배경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경은 말 그대로 하늘의 그런 붉은빛이라든지 노을이라든지 석양이라든지 일출의 그런 매직 아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경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렌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렌즈를 쓰시든 상관없어요. 2470도 괜찮고 표준 렌즈도 괜찮고 사실 줌렌즈, 광각 줌렌즈 대표적으로 1635가 있죠. 가장 노멀하면서도 상당히 꽤 그래서 좋은 성능의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해서 나오고 있는 거. 근데 캐논에서 1635 3인가요 나오는데 그 가격이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1635 렌즈 구형이라도 괜찮아요. 그런 렌즈들을 쓰시게 되면 풍경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야경 촬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1635라든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망원 렌즈가 하나 있으면 좋아요. 망원 렌즈는 대표적으로 720-200 렌즈가 있겠죠. 720-200 렌즈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에는 안 보이는데요. 노출이 날아가서 저 뒤에 보면 배가 있거든요. 저런 배들을 이제 망원 렌즈로 쭉 당겨가지고 딱 촬영하시게 되면은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 공간이 되게 압축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되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경 사진을 찍으실 때는 표준 줌렌즈까지는 필요 없고요.
1635랑 70200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들께서는 풍경 사진을 찍는 데 전혀 부족함 없이 다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대가 있어야 되는데, 삼각대 같은 경우는 필수예요. 어떻게 이제 뭐 포토그래퍼가 나는 엄청나게 대단한 포토그래퍼야 라고 생각해서 손으로 들고 찍겠다. 저는 이때까지 사진생활 10년 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 풍경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손으로 들고 촬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풍경 사진을 찍으실 때는 처음 배우실 때 이런 습관을 미리 딱 잡아주세요. 풍경 사진 나는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사진 한 장에 삼각대까지 써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찍겠다 라고 말이죠.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장착하고 있는 렌즈는 1424입니다. 너무 바다 수평선만 생각해서 바다 쪽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모든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잡은 거는, 첫 번째 여기 있는 바위들이 이제 보조피사체가 될 거예요. 보조피사체가 되고, 그리고 저기 있는 산이 있거든요. 산이 이제 주피사체가 되고요. 그리고 태양이 이제 배경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주피사체로 쓰든지 이거 제가 딱 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가상의 그런 주피사체, 보조피사체, 배경 이걸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진에 뭔가를 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 보면 아시겠지만 해가 떠오르고 있는 장면이 정말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촬영을 들어갑니다. 자. 이게 참, 이게 일몰이나 일출사진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을 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시간적인 제약이 너무 빨리 걸려버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뭐 설명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자, 조리개는 16으로 갈게요. 자, 16으로 하고 셔터 스피드는 60분의 1처럼 가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둡네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원하는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이게. 자, 어떻게 살리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 개, 그러니까 3단계의 노출을 이용해서 그 노출을 병합을 시켜가지고 명부와 안부의 노출 차를 줄여가지고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하늘. 자, 이 한 장을 일단 그냥 찍어줄게요. 하늘에 어느 정도 적정 노출을 맞춰서 촬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면을 좀 더 밝게 해줘야 되니까 한 이 정도? 좀 더 밝게 해볼까요? 그럼 찍으면 알 것 같아요. 이건 지면을 살짝 밝게 해줬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좀 더 밝게 10분의 1초 노출 값을 가지고 병합을 하는 것을 아마 영상이 끝나고 나서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 태양이 있는데요, 태양을 마주하고 촬영할 때는 조리기를 과하게 조이잖아요. 지금 제가 16으로 찍었죠. 조리기를 조이게 되면은 빛이 갈라진다는 거, 이거 아시면은 정말 여러분들 촬영하실 때 되게 수월하게 촬영하실 수 있을 거예요.